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화 코로나19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있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특히나 작년 1년간의 기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본 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을 겪어보니 공포와 탐욕의 순간에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좌가 녹아나는 시기의 한복판에서 어느 누가 지금이 하락의 끝자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원래부터 마켓 타이밍이란 없는 것이다. 대폭락 이후 공포 심리가 해소되는, 시장의 유동성 심리가 해소되는 심리적 추세 전환기를 지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을 벗어난 구간에서 공포와 탐욕의 끝자락 외줄타기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19 기간에 자세히 살펴보니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지나고 나면 본인들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며 떠들지만 당시에는 그들도 공포 그 자체에 어쩔 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무대의 주인공은 파월 연준 의장이었다. 그의 동작, 표정, 등장 시기, 모든 것이 관심사다. 세상 모든 관객들이 그의 등장에 그의 멘트 한마디에 경악과 환호를 내지른다. 그가 본 무대에 등장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올라올지를 두고 내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대에서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순간 그는 말한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이것이 역사적인 추세의 전환이다. 자산시장의 양대축인 부동산에 있어 서울지역 투자 사이클이 2015년부터 대세 상승기라 부르듯이 주식의 투자 사이클은 2020년 대폭락 이후 유동성, 신용과 부채가 증가하는 시기에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다.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예측하지 말고 저 멀리 산자락을 한 번씩 쳐다보며 어디쯤 서 있는지 살펴보되 그저 사부작사부작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찾아낸 조금은 느리지만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위기가 왔을까? 아니다. 2019년 12월 11일 연준은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서서히 매파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히려 2019년 연말에는 매파 성향이 드러났었죠.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신호였죠.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 여건은 우호적이라고 표현했다. 노동시장은 강하고 경제활동은 적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엄청 강했죠, 이때. 노동 실업률이 한 3.5%, 실업률이 뭐 한 30만 명? 최고로 강한 시기였죠.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평균적으로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죠, 3.5%라고 하면. 미국 고용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확신을 드러냈다. 연준이 서서히 매파 성향, 금리 인상 방향으로 전환 중이라는 신호가 연준 내부에서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강했던 미국이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이와는 반대였죠. 경기가 되게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2020년 3월 3일 새벽에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하고 파월 의장이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를 1.25%로 0.5% 전격 인하한다고 밝혔다. 3월에 열릴 정기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보름이나 당겨서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기억으로는 이거 보면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죠.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3월 초에 2020년 2월 23일에는 1.25%, 1.75% 동결을 대다수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예상을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난 2020년 2월 27일에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52%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견을 한 거죠.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었어요. 그 당시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20년 3월 15일 미 연준이 오후 5시에 긴급 폼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제로로 전격 인하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20년 2월 8일 날, 2월 28일 날, 이 당시에만 해도, 저기, 음, 누구예요? 파월이 먼저 등장했어요. 트럼프보다. 항상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트럼프가 파월을 자르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트럼프가 되게 조용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2월 28일 날 파월이 먼저 등장한 거죠. 제 생각에는 파월이 좀 일찍 등장한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했죠. 아직 든든하다. 버틸 수 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난 3월 3일 날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3월 10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5일 날 휴일 저녁에 기준금리를 제로로 전격 인하했죠. 3월 17일에서 18일로 예정된 폼C를 단 2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휴일 오후 5시 코로나19와 5.1 전쟁이 가져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두 번째로 긴급하고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3월 23일 기준으로 연준은 제로금리, 국채와 MBS 무제한 매입 등의 양적 완화, QE,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 매입, 기업보험 CP 매입 기구 설치 등 카드도 내놓았다. 이것도 모자라서 4월 9일에 연준은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3월 20일 기준으로 투자 등급이었다가 그 이후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기업의 채권과 이들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ETF를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까지 연준이 발표했던 긴박했던 순간들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됐었죠. 6천 하반 6천 나스닥 지수는 6,800인가까지가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8월 8일은 나스닥이 11,000을 돌파했죠. 여기까지가 긴박했던 순간들이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공포와 탐욕의 심리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것이라 다음 10년 어느 시기에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되돌아보자. 투자는 습관이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천은 종잣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투자는 시간이다. 습관이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느낀 거는 그 당시에 저도 상당히 공포감이 많았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주가가 파랬죠.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7천 정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6,800에는 못 들어가고 초기에는 TLT 이론상으로는 잘했어요. TLT에 들어갔다가 금리가 어차피 인하될 거기 때문에 TLT로 들어갔다가 어느 시기에 빠져나오냐 그걸 두고 고민하다가 뒤늦게 6, 7천 정도의 원화로 해서 그 ETF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도 되게 모험이었죠. 기록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게 지금 되돌아보면 다음 어느 시기에 이런 뜻하지 않는 위기가 오더라도 그 당시 순간순간의 기록들, 심리 상태를 보면 공포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무대 주인공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고 이런 대폭락과 상승 사이클에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을 벗어난 상승, 탐욕과 공포의 순간에 있어서 이 공포의 순간에 전문가는 없다.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